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5일입니다.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 못 느낍니까? 이재명이는 뭔데 이장훈 판사가 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을 안 받아들이고 풀어줬죠? 불구속 수사를 했죠. 우리 국민들은 웬만하면 다 구속입니다. 웬만하면 다 구속이에요. 근데 왜 판사들은 왜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센 사람들, 참 센 사람들이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뭐가 센지는 모르지만 국민 이상 더 센 사람들이 있습니까? 국민이 미랄이라서 나달이라서 상대하기가 아래로 보일지 몰라도 국민이 뭉치면은 이재명 당신 혼나. 근데 유창훈 판사란 사람이 재밌는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구속 사유를 얘기했어요. 증거인멸했다는 그것은 말이지 이미 소명됐다 했거든. 소명됐다. 그러면 구속해야죠. 소명이 됐다면은. 근데요, 뒤에서는 당대표니까 증거인멸 안 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당대표이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경우가 더 많죠. 원래가. 더 많죠. 그래놓고 또 불구속을 했어요. 그래서 유창훈 판사가 대대손손으로 욕을 먹을 겁니다. 근데 뭔가 커넥션이 있다. 이렇게들 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해인지 정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오든지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오겠죠.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오늘 기사에 나왔습니다.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왜 법정 구속이 안 되느냐. 그리고 창당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런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났고 무죄를 주장하는데 싸우는데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게 수긍이 안 됩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겠습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이 사람도 센 사람이거든요. 지난달 6일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사람도 센 사람 아닙니까? 근데 더 센 사람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이 나왔다고 딱 지적했어요. 그런데 왜 법정 구속이 안 되느냐? 1심도 아니고 1심은 항소심이 2심 아닙니까?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왔으면 당장 구속해야죠. 일반 국민들은요 100% 구속됩니다. 1심에서 실형, 2심에서 실형 나오면 100%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자기네들 같은 패거리들 아닙니까? 같은 패거리들인데도 딱 주장하는 겁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그 송영길이가 지난달 6일 재판부에 보석 요청하면서 딱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조국은 말이지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하지 않냐 이거. 그런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났고 무죄를 주장하며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활동도 못하게 하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할 말 하죠. 맞죠? 이게 사법제도의 공정성입니까? 그러니 이게 꼬리를 자꾸 달고 나가는 겁니다. 이재명이 건도 이 조국이 건도 이러고 인간 차별하는 겁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보석 요청하면서 이 한 말은 상당히 사법부에게 아픔이 되는 겁니다. 법원은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서 1, 2심 연속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근데 법정 구속을 안 했어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요. 그런데 1심에서 무죄를 다투는 자신은 왜 안 풀어주냐 하고 물어보는 게 변호사 출신 송영길의 항변입니다.
송영길도 거칠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거칠어요. 짝이 없어요. 독불장군이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송영길의 말에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조국을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려면 형평성이 맞춰줘야 된다. 이거. 민주주의는 형평성이고 특히 사법부는 공정이라는 저울, DK 저울 아니냐 이거야. 맞잖아요. 송 전 대표가 물론 앞뒤 안 맞는 말을 많이 했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감정이 격앙돼가지고 검찰에 와가지고 그냥 나를 수사해라 그래놓고 묵비권 행사하고 정말 저 양반은 보면은 완전 독불장군 행세를 했지만 근데 이 말 지금 아니 조국이는 말이야 1, 2심에서 실형 받았는데도 당도 만들고 말이야 연설도 하고 온갖 것 다 하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도요 송 전 대표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과거에 많이 했지만 이 말 지금 한 거는 정말 딱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보면 틀린 말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법원은 증거인멸을 우려가 있다며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당사자인 송영길 입장에서는 얼마나 법원이 사법부가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안 그렇어요?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초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조국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 1심은 선고까지 3년 2개월 걸렸습니다. 2심은 1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재판을 통해서 재판부가 유죄 확신을 갖고 실형을 선고했다면 당연히 법정 구속 100%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사건 실체가 드러나기 전인 수사 단계 구속과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2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들 이 법조계는 얘기합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실 판단은 사실상 2심에서 끝나는 겁니다. 최종 시민 대법원 판결은 원칙적으로 2심 판단에 법리 위반이 있나 없나 이걸 따지는 법률심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방어권 보장이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조 대표를 법정 구속할 경우 예상되는 극렬 지지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딱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날카롭거든요. 예. 날카로운 지금 언론의 그 창을 딱 들었습니다. 예. 이 언론이 이런 것 때문에 언론의 기능 참 사회가 밝아지는 겁니다. 어떤 어두운 부분을 착 꺼내가지고 딱 적시를 하는 것. 아주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이래서 언론이 이 논설실의 뉴스 읽기입니다. 조국 불구속 실형 논란이라는 그런 최영규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요. 참 이거 너무나 멋들어진 기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무슨 법률심 대법원에서 방어권이 필요하냐 이거야. 이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조 대표를 법정 구속할 경우 예상되는 극렬 지지층들이 막 반발, 조국 수호하던 이런 그 떼거리들이 말이죠. 무서우니까, 극렬 지지자 반발을 의식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관측들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법원장 출신 어떤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인용을 합니다. 재판부로서도 고민이 있었겠지만 법정 구속을 안 한 것은 비겁하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비겁하다. 예, 비겁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은 바로 김명수란 자 때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 시절 2021년 1월
법원 행정처가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기존 예구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돼 있었는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로 바꾼 겁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 안 되면 피고인을 구속 못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처음에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명수라는 아주 정말 흉측한 대법원장이 취임해가지고 이 나라 사법부를 흔들고 국가를 전부 형용화시킨 그 장본인 아닙니까? 문재인과 둘이서 말이죠. 이자가 거짓말을 잘하는 대법원장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임성근 부장판사 하고 아침에 얘기한 말을 갖다가 뒤집었어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하도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녹취를 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중 고소돼 있을 거죠. 고발돼 있을 겁니다 아마. 최 양반이요.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정의, 공정을 위하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힘을 찍어줘야 됩니다. 국민의 힘을 찍으면은 김명수도 누구도 다 법정에 다 세울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아마 나갈 겁니다. 개정 전에는 실형을 선고하면 원칙상 법정 구속이었는데 이제 예외적 구속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대법원은 당시에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따라 법정 구속 여부도 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상 법정 구속도 수사 단계의 영장 발부 기준과 비슷해진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 걸 전제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로또 영장이 돼버렸습니다. 로또 영장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이것도 로또냐 이거예요. 법정 구속에도 같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결과적으로 법정 구속 여부를 정하는데 판사들에게 더 큰 재량을 주면서 기준도 애매모호해지고 이전에 법정 구속할 사안도 잘 하지 않는 상황이 생긴 거라고 최 논설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규 논설위원입니다. 네. 참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한국의 사법부 정말 김명수가 다 더럽혀놨다. 김명수가 오염을 시켰다. 이렇게 김명수는 참 나쁜 대법원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훌륭한 좋은 대법원장인 그 전임 대법원장을 양승태 대법원장을 몰이를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니 어떻게 현직 대법원장이 전임 훌륭한 대법원장을 갖다 몰이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구속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대법원장 이 김명수 같은 그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눈 닦고 지가 무슨 계엄사령관입니까? 대법원장이 계엄사령관입니까? 김명수가 계엄사령관입니까? 김명수는 그런 짓을 했다고요. 예구 개정 전후 사례를 비교해봐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개정 전에 2019년엔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 않습니까? 같은 해 자신이 성추행한 여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사도 구속됐습니다. 반면에 개정 후인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된 데도 법정 구속 면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백연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권력과 경찰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 부정에 개입한 심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이유로 법정 구속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전지사라든가 안전검사장이 이들보다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크다고 볼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안희정이가 그것 때문에 어디 도망갈 사람입니까? 대선 예비주자를 하고 한 사람인데 도망갈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검사장 출신이 도망가겠습니까? 오히려 더 강고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실형을 줘서 구속을 딱 시켜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차이야, 이게. 근데 더구나 이제 안전검사장은요, 나중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이게 뭡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최근 판사들이 법정 구속을 잘하지 않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 등 논란이 되는 인물이 피고인일 경우에는 판사들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사실이 이렇다면은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인간 차별 아니야? 이렇게 나오죠.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요. 네. 그래. 우리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아니다. 그래, 특히 정치인이 아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아니다. 특히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 그래, 가분개냐? 가분개는 구속시키고 막강한 사람들은 구속 안 시키냐? 이렇게 저항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조국 대표 아니 1,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 안 하는 거 도저히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사회 혼란시키는 거 보세요. 오히려 큰 소리 쳐요. 영웅처럼. 이재명은 똑같이 놀아요, 이제. 둘이 이재명은 또 노는 사람이 같이 있어서 좀 편하긴 할 거예요. 둘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니까. 잘해보세요. 네. 대한민국 사법질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두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한번. 법정 구속 여파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좌우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난 3월에 제주지법은 말이죠. 화살로 떠돌이개를 갖다 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는데 법정 구속시켜버렸어요. 지난 2월 광주지법은요, 위험 운전을 해가지고 뒤따라오던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변호사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범죄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보다 무겁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야. 없다 이 얘기예요. 이런 판단을 국민 법감정이 용납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납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2심에서 실형 선고하면은 원칙적으로 구속 기준을 딱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정 구속 기준을 더 구체화시켜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참 조국이 같은 사람이 불구속 1심, 2심에서 다 실형 선고 나왔는데 해가지고 저렇게 난리치고 자기가 마치 무슨 영웅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영웅, 제1영웅, 제2영웅이 영웅 다툼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런 자들이 영웅입니까? 저런 자들이, 아니, 그 범죄 혐의자들이 지금 이렇게 판을 치고 공천권을 행사하고 또 뭘 하고 폼 잡고 이러는 세상이 이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어떤 게 정상적인 세상이겠습니까? 조국이와 이재명이가 법과 원칙에 따라 딱 재판받고 소위 법꾸라지 짓을 못하게 딱 강제하고 법원에 지 맘대로 안 나오면 구인장 발부해서 구속시켜버리고 이렇게 돼야 법감정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 다른 국민들은 뭡니까 이거? 실형을 선고한 취지를 살려서 대법원도 신속하게 선고를 해야 돼. 제때제때 해야 그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자, 오늘도 여러분 약간 온도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온도가 올랐다 내렸다 했습니다. 이 사회의 모순, 이거는 인위적인 모순입니다.
자연적 모순은 다 극복해야 되지만 인위적으로 이렇게 불공정, 불공평한 모순들 이거 언제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판사도 그 눈만 멀뚱멀뚱 보고 이제 고작 나온다는 소리가 앞으로 안 오면 구인하겠다. 딱 이 얘기 하나. 실제로 좀 구인 좀 시키세요. 재판정에 나오라 할 때 안 나오면 구인시켜버려야죠. 사법부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사법부가 추상 같아지지 않으면요. 저런 자들이 날칩니다. 저런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조국이 같은 자와 이재명이 같은 자들. 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